네, 매주 금요일에는 대한민국 정책 지도를 살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한정혜 위원장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정혜입니다.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일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일도 많고 또 선거 후폭풍이 상당히 좀 거세다. 그리고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 있어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를 면전에 두고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어제 현장 어땠습니까? 그런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전당대회에 다시 출마하려고 하면 빨리 사퇴를 하고 차라리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룰을 세팅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이런 것들이 꾸려지는데 네. 그게 이제 출마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일단 선거 관련한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평가를 제대로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예.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이제 반드시 우리가 이제 탈환하거나 이겨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그런 결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뭐 지지자나 당원들도 많이 약간 열패감 같은 게 좀 네. 있기도 한데 의원님들도 똑같죠. 왜냐하면 상황이 그러니까. 예. 사실 어제 제가 이제 시사인에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함께 방송을 했는데요. 한상진 기자가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실패가 자명하다.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의 깃발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내란 세력이 이번에 많이 살아오게 됐다. 이진숙, 뭐 김태우, 그다음에 추경호,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살아오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그런 비판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이제 다양하게 선거 결과에 대해서 판단들을 하고 계시고요. 네, 어쨌든 선거가 끝이 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님 지지율이나 또는 우리 당의 지지율이나 또는 우리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이런 것들의 변화 추세를 보면 실제 우리가 이 선거가 잘 치루어진 선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숫자만 보면 지난번보다는 많아진 거 아니야라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국정 지지율이 높고 국정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약간 목표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15대 1. 예. 대구가 좀 뭐 예. 불안정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그래 대구까지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좀 의지 있게 네. 예, 선거에 임한 것도 사실이고 그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실제 이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집중되기보다는 이렇게 언론의 집중을 받기보다는 보궐선거 후보자들에 좀 집중이 되고 그렇습니다. 보궐선거 후보자에 집중되는 정도에 있어서 이렇게 갈등 상황으로 좀 많이 네. 또 이게 보도가 되거나 하는 것들이 많았고 해서 실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제대로 알려지는데 좀 많이 부족한 시간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주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런 이제 총체적인 결과들을 쭉 지금 아마 우리 지지층이나 또는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다 당원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이게 좀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저도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정서적으로도 이게 숫자적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꼭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는 것,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을 이제 가지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한 탈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약간 그 분노 같은 게 있는 거죠. 예, 그런 게 있는 거여서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뭐 잘 당이 그런 것들을 잘 안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잘 판단이 안 되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또 실패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하고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의 로 보면
우리 당이 잘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우리에게 좀 쓴 약처럼 되어서 왜냐면 아직 1년 차고 아직 4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4년 동안을 잘 가기 위해서라도 예. 잘 모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걱정의 말씀, 염려의 말씀 이런 것들을 주고 계시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를테면은 이제 저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등 양상이 이제 본격화될 때 그때 이제 사실상 이제 피철철 상황이 예고가 되면 중앙당이 이제 개입을 해서 상황을 좀 정리하는 그러니까 굳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떤 정치라는 게 막후에서의 역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뭔가 그 유권자들끼리 뭐 당원들끼리 지지자들끼리 막 그 갈등하다가 결국에 투표장에 안 나와버리는 이런 사태가 빚어지기 전에 사전에 당 지도부가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 이게 좀 안 보였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의 장이 좀 달라진 것에 대해서 너무 조금 가볍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를 선거를 계속 치러 오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서 논의의 장 자체가 완전히 좀 달라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이 함께하는 흔히 말하는 유튜브들이 있고요. 쫙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이게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좀 이제 분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분파가 일어나는 것이 정책을 두고 이런 정책이 좋아 또는 저 후보의 이 정책이 좋아 이것이 아니라 후보를 놓고 지금 이제 갈등 양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그것이 가지고 올 부정적인 결과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판단이 늦었던 것 같다. 막판에 막 오물 사이코패스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난타전을 하는데 인격 살인적인 너무 심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일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나 이런 데서 그걸 오히려 이제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전혀 그런 부분에 그런 사이트를 가지 않고 있는 일반 뭐 중도층에 있는 국민이라든지 그냥 민주당 잘하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일반 국민들이 뭘 저걸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해서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렇게 해서 약간 조금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또 일정 부분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는 아주 작은 갈등의 요소라도 초기에 빨리 이 갈등을 정리하기 위한 노력이 어쨌든 주도적으로 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좀 깨달아야 할 것 같고요. 미디어의 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이걸 아무리 작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 떠나서 이번 선거 이후에 KSOI 조사도 그렇고 어제 발표된 NBS 조사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뭐 하나는 9.4% 하나는 9% 하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께서 KSOI 조사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선거는 이긴 선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더군요. 이긴 선거라고 아마 이겼지만 아프다.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서. 이긴 선거란 그런 정도로 아마 우리 지지층이나 또는 일반 대중들이 생각한다면 지지율이 그렇게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이겼지만 아픈 선거다라고 이제 그 모습 자체도 지금은 우리 지지층이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서로가 뭐 여러 말이 하고 싶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줄이고 오히려 지도부는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준비를 왜냐하면 이제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화가 좀 나 있으시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서울을 탈환하지 못했는데 아프다로 이게 끝날 것인가 또는 우리가 서울을 탈환하지 못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뭐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에는 북구갑 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둘을 어쨌든 만들어준 것처럼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이 살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력한 두 주자가.
우리 이제 당원들의 입장이나 또는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라도 정권을 네. 계속 잡아서 안정적으로 이 개혁의 불씨를 계속 살려가고 민생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로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좀 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 지도부는 지금은 말을 좀 줄이고 그런 의견들을 좀 깊이 있게 받아들일 오히려 그런 자세가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또는 그 지도부 총사퇴를 하라는 박지원 의원의 요구, 그다음에 어제 의총장에서의 요구, 뭐 이런 요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정청래 대표하고 함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정 대표는 그만두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아직 얘기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뭐 그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은 없고요. 아마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봐집니다. 네. 네. 뭐 결단을 하실지 결심을 하실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스타일로 보면 결단을 할 수도 있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스타일로 보면 스타일로 보면은 결단을 해서 그러니까 사퇴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어차피 다시 출마를 한다고 해도 예. 사퇴를 하기는 해야 하거든요. 그 시점을 언제냐. 정 대표는 연임 생각이 강하게 있으신 거죠? 지금으로 보면 그걸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예. 뭐 그런 것들 다 열어놓고 아마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 어제 의총에서 나온 얘기도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그 만약에 이제 재출마를 할 것 같으면 다시 연임 도전을 할 것 같으면 지금 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도 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그만두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일정 부분 의견도 있었던 것이고 그런 의견들이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될 거야라고 만약 걱정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런 의구심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의구심을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듣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오늘부터 해서 주말 정도의 생각을 주말 정도의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예. 또 본인이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예. 한번 고민을 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그 이제 8월 17일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네, 날짜는 그렇게 잡혔습니다. 두 달 정도 이제 남았다라고 보면 이 두 달 사이에 예를 들어서 주말 사이에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게 되면 비대위는 아닌 거죠. 이제 전준위 체제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가 계시잖아요. 원내대표. 예, 원내대표가 그냥 대행 체제로. 대행 체제로 예. 원내대표 체제로 이끄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그냥 있으실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임명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는 전당대회 때 끝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어진 당무 처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위를 맡고 있으니까 정책은 또 연속이 되어야 돼서 일단 해야 되는 과제들 중심으로 네. 이게 뭐 6월, 7월, 8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대표가 나오거나 해서 새로운 정책위 의장이 바로 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명돼서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인수인계 하기까지의 그 정책과 관련한 사항들을 챙기는 것들.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일을 하고 있고 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있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고 혹시라도 법안을 급하게 처리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번에 원구성을 통해서 빨리 해서 또 해서 처리를 하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간 일상적인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 외에는 그 외에는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워낙 사퇴 요구가 빗발쳐서 주말 사이에 결심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 그거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다.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또는 어쨌든 출마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출마 전에 어느 시기에는 그만을 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공고가 나는 시점에는 반드시 네. 이제 나는 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게 되면 그만두는 것이고 그래서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달 전이냐 또는 뭐 한 2달 전이냐 이 정도의 네. 차이인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그냥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도 음흠. 결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 이번 주말이다 이렇게 제가 단정할 수는 없을 네. 것 같고요. 예. 어제 발표된 NBS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지난 조사에 비해서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20%에서 25%로 5%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전 조사에서 67%였는데 이번에 56%로 11%나 하락을 했습니다. 또 부정평가는 27%에서 37%로 10%나 올랐습니다. 이 결과는 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선거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 네. 선거를 치룰 때까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았던 그 일반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번 평가는 어찌 보면 민주당 네. 또는 정부의 일정 부분 좀 더 잘합시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는 국민이 조금 아쉬웠어. 1년차 잘 했다고 너무 오만하거나 이러지 말고 더 열심히 네. 해라고 하는 앞으로 4년 가야 될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았으니까 예. 잘 하라라고 하는 그런 뭐 사랑의 매였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신뢰감 있게, 더 믿음직하게, 더 듬직하게 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 또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면 네. 그 다시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번 선거에 막 다양하게 여러저러 굉장히 이제 신선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선관위 사태입니다. 네. 어제 김민석 총리께서는 이거 뭐 해체 수준이다.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소쿠리 투표가 나왔을 때 아이 설마 그리고 이상하게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휴직 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독일의 모범 사례를 보겠다면서 해외 출장을 그렇게 많이 갔는데 결국 우리 상황은 더 어렵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잠실 상황은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하고 이 혼란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중에 약간 치외법권적으로 일반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 감시와 뭐 감독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개인 물건들을 예. 막 이렇게 열어보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 어제 보고했고 예. 다음 본회의 때 계획서 관련한 것들을 좀 처리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선관위가 제가 보니까 선관위가 그야말로 좀 오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 그러니까 선거관리 자체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잘 네, 운영을 하라,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선관위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는 아무로부터 타치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무슨 완전 별동부대처럼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 않은 권한을 가진 기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국회에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금 그만둔 노태학 그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 그리고 예. 지금 문제가 발생했었던 그 각 선거관리 예, 위원회와 그러니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예. 그리고 이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이제 그 문제가 개별적으로 발생했던 기초 선거관리위원회까지를 포함해서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일반 시민들이 그걸 네, 내셨더라고요. 내셨는데 이건 이제 참정권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하나의 업무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참정권을 행사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투표소를 향해서 갔던 분들이 지연되는 바람에 포기하고 가버리거나 네, 또는 제때에 제 시간에 정해진 시간 내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거나 해서 나의 참정권이 침해당했다. 그래서 네네. 이것은 이 업무를 담당했었던 그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해서는 탄핵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뭐 탄핵안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라고 하면 저희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론 이제 청원이기 때문에 숫자가 5만 명인가요? 5만 명을 네. 채워야지만이 국회에서 이제 논의 대상은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확하게 저희가 좀 받아 안아서 빨리 일단은 국정조사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네. 되겠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 합수부가 꾸려져서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합수부에서 나오는 내용 그리고 저희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 특검을 네. 추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노태학 대법관 등 그 서울지방법원장 선관위원장을 다 사퇴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퇴한 사람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명 철회의 권한이 뭐 대법원장에게 있느냐 사퇴서를 낸 경우에 지명 철회와 관련된 실제 저기 그 누구죠? 저기 대법원장 대법원장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의를 표했고 그 지명 지명을 철회를 철회하는 하고 방식을 취했는데 중앙선관위원회에 통보를 했죠. 예,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정확하게 지명권은 있으나 지명 철회 권한이 있느냐를 약간 이거 이제 법적으로는 나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약간 관례적인 방식으로 처리를 한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탄핵안의 청원과 관련해서는 그 지금 사퇴서를 낸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네. 것들이 만약에 이게 청원 숫자를 채웠거나 하게 되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그런 네. 부분까지를 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예. 들긴 합니다. 이제 진짜 총체적 난국인 게 어제 선관위에서 국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하면서 입장 발표를 했는데 42,000개의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짜 화가 나는데 분배에 실패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42,000개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분배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이 줄을 섰어야 됐고 밤 10시까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이렇게 참정권이 훼손됐다. 이 천인 공로할 저는 사실상 이거는 범죄에 해당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일처리가 가능한 수준의 관리 이건 결국 법원,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과 조희대 사법부의 잘못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임기가 종료된 대법관이 계속 네, 맡을 수밖에 없게끔 후임 대법관의 저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임명동의도 예. 안 되고. 예. 뭐 제청권을 본인이 조희대 행사하기는 대법원장이 했습니다만 예. 그 제청권을 뭐 행사한 해당되는 대법관에 대해서 어쨌든 임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예.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조희대 조희대 대법관이 그것을 대법원장 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다. 근데 분배에 실패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선거 관리와 관련된. 예.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이제 선관위 직원들이 모든 투표소에 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각각의 투표소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관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을 받아서 투표소에 필요한 것들을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게 선거 관리거든요. 그렇습니다. 투표 관리인 예.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딱 그거 하나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선거 관리. 네. 근데 그거 하나를 못한 거예요. 저는 이 조희대 사법부가 왜 이랬을까? 저는 이거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너무 이상합니다. 그 투표용지를 이렇게 50%로 좀 줄이자 용지 자체의 예. 인쇄 용지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선거가 다 끝나고 나면 투표용지가 많이 남으니까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어떻게 처리돼서 뭐 보이니까 이게 왜 투표용지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냐 많이 그거는 투표가 다 끝이 나고 난 뒤에 잔여 투표용지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만 정확하게 만들어놔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남은 투표용지의 처리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해서
처리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 뭐 문제를 삼겠다라든지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이게 예.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족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부족했을 때 예를 네. 들어서 이번에 60%가 아니라 50%로 투표용지를 줄이는데 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예. 이걸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단 한 번의 검토도 없었던 것이죠. 뭐 그러니까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 송파 같은 경우에는 납득할 수 없는 게 사전 투표율이 23.3%였고 50% 인쇄를 해서 다 합치면 73.3%였고 그럼 송파구 투표율이 65.8%니까 남아요. 투표용지가. 그러니까 42,000개가 남았는데 투표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근데 이것도 의원님께 그것도 이제 투표소마다 투표율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조금 대단지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뭐 경로당 이런 데다가 아예 투표소를 차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되게 사전 투표율은 낮아요. 왜냐하면 네. 바로 집 앞에 나가서 본투표 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주민센터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본투표율이 상당히 높고 본투표율이 높은 거에 더해서 투표율 자체가 높습니다. 이런 데는 뭐 거의 90% 네. 이상이 되는 경우도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소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정교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딱 하나 투표 관리, 선거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런 거를 정교하게 관리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근데 이게 그 약간 무슨 부가된 업무처럼 되어 있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법원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관리할 게 아니라 차제에 상근 시스템으로 상근위원회 시스템으로 선거가 4년에 한 번 뭐 5년에 한 번 있다 하지만 뭐 재보선도 있고 여러 가지 선거 사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아예 독립기구인데 최소한 감사는 되도록 하고 맞습니다. 상근할 수 있도록 예.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래야 뭔가 책임 있는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있지만 상근이 아니고 하니까 사실 사무국장 선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냥 공무원인 거죠. 네.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예. 차제의 확실한 정리정돈이 필요하고 이번에 참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출구조사와 관련해서 어제 또 오류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여성조차도 실제 오세훈 지지가 많았다라고 저희도 오보를 냈는데요. 전 언론이 이 출구조사를 인용한 전국의 모든 언론이 정말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정도로 오보를 양산한 것입니다. 실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출구조사도 제가 보니까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완벽하게 투표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그 시점에서 출구조사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출구조사는 6시가 투표 완료 시간이니까 6시에 발표를 하는데 정작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6시가 되어도 투표가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줄 서 있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번호표를 줘서 그분들은 투표하게 만드는데 이분들은 다 출구조사를 보고 투표를 하게 돼요. 이거는 맞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출구조사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치 이제 6시 모든 투표소가 6시에 투표 완료가 됐으면 해도 되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중앙선거관리 차원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투표소가 단 한 군데라도 있다면 출구조사를 그렇게 6시에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실제 표를 왜곡하게 만드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맞지 않은 거죠. 공정한 선거관리와는 어긋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번에 이제 제도를 보완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네. 상황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정당은 정당대로 그리고 또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또 여론조사 기관은 여론조사 기관대로 이번 선거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치른 선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어서 참 답답하기도 한데요. 근데 출구조사 그거 꼭 해야 되나요? 그렇긴 한데 또 궁금해들 하시니까 궁금해들 하긴 하는데 시민들께서 궁금해들 저희가 이제 하시니까. 사전 투표율이 아주 낮았을 때는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전 투표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보정한다고 하는데 보정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예, 보정이 네.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출구조사 발표라고 하는 게 예. 사실 이게 뭐
너무 정확도가 그러면 떨어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 좀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시긴 하는데 그래봐야 그날 밤에 12시 정도까지면 다 엄청나게 알려지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예. 이제 우리 큰 대한민국 돈 국민들이 들여가지고, 예, 예. 빨리 알고 싶어 하시고 빨리빨리. 막 뭐 이렇게 하시는 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그렇긴 합니다. 예. 예. 특히 저희 취재 편의점도 출구조사 인용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오해한 2030 세대들께 정말 심심한 사죄의 특히 이제 말씀을 여성 좀 드리고, 유권자들 특히 여성 유권자들께 유권자들,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예. 너무 죄송합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민주당이 워낙 그래서 타당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사퇴 요구가 뭐 있는데 뭐 장동혁- 철없는 소리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계속 윤호개인 내지는 이제는 부정선거에 합류하셔가지고 아예 그 부정선거론자들에 섞여가지고 같이 집회를 하고 계시는 걸 발견했는데 아 그건 진짜 좀 아니지 않나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은 들고요.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어쨌든 새로 선출이 되셨고 예. 하기 때문에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하고는 지금 원구성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요구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법사위를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법사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기가 어렵죠. 저희가 예, 줄 수가 예. 없습니다. 줄수 왜냐하면 뭐 그 더 큰 정당 여당이 뭐 대승적으로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간에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그러면 그 저희 행정부가 처리하려고 하는 또는 시기가 급박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법안들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정말 그러면 같이 동의해서 협조를 해줬느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 법사위는 그냥 거기를 마치 이 게이트 키퍼처럼 딱 잡고 하나도 안 해주시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실 것 같으면 그냥 법사위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빨리 좀 협상을 해서 원구성이 빨리 되어서 지금 저희가 사실 선거 치르고 한다고 상임위 5월 제대로 네. 못했고요. 6월에도 지금 진행 안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농업법도 그렇고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원구성에 빨리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자 여러분 한정의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